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3일 무신 8번째 기사 1472년 명성화 8년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계창이 지비가 되었을 때 박시영이 그의 집에 가서 원상을 파하기를 의논하였는데 김계창이 대답하기를 나는 스스로 말을 하지 않은 지 오래이다 라고 하였다 하니 직책이 언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가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3일 무신 9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의 끝나자 제비 임사홍이 아뢰기를 대가는 임금이 이목이니 정치의 득실과 민간의 휴척을 대간이 아니면 얻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종척과 대신이 내 이르기까지 감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대간의 탄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걱정을 하며 부지런히 다스리기를 도모하고 구원하기를 목마른 것과 같이 하여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또한 모두 관대하게 용서하셨으나 요새는 간관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비록 간관이 용렬하여 좋게 천정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나 성덕을 손상시키기 어찌 크지 아니하겠습니까? 김계창, 김지경, 방호령 등은 청컨대 과제하여 기강을 엄하게 하소서 하였다. 대사관 성준이 아뢰기를 방호련이 종친을 결탁하였으니 그의 조짐이 염려가 됩니다. 천하의 일은 작은 때에 방비하는 것이 귀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노승한 사람은 임금이 마땅히 친근해야 한다. 더구나 나와 같은 어린 임금이겠는가. 박시영이 본부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홀로 원상을 파하는 것을 아뢰었으니 김지경이 비염시킨 것은 특히 작은 일이라 하였다. 임사홍이 아뢰기를 옛날에 자사가 구변을 위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어찌 두 개의 달걀로 간성의 장수를 벌이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것은 전국시대의 어순한 때의 이었으므로 사람이 취할 만한 재주가 있으면 그 과실을 무시하고 거두어 썼지만 지금은 융성한 때이니 과실이 있는 사람을 취하여 탕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김계창이 대간이 되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 한다 하였으니 대단히 바르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이미 의금부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다. 종치는 어린이 죄를 질 수 없고 방호련의 죄는 내가 마땅히 생각하여 보겠다 하였다. 자사가 구변을 위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어찌 두 개의 달걀로 간성의 장수를 벌이겠습니까 하였는데 라는 말은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에서 자사가 구변을 천거하였으나 위구는 구변이 일찍 백성 한 사람에게 달걀 2개를 받아 먹었다고 하여 등용하지 않았다가 자사가 다시 간함으로 마침내 이를 달았다. 간성은 위나라 땅 이름이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4일 기후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전함사의 첩보 안에 전라도의 영산, 법성, 덕성, 세참의 조선이 처음에는 700~800석을 실었는데 개삭한 뒤에는 겨우 300~400석을 실으니 이것은 개삭할 때 옛 판자에 썩은 곳을 깎아서 쓴 까닭입니다. 그 후에 개삭하는 배는 개조선의 예에 의하여 보안현 변산의 제목을 주도록 하소서. 다만 해운 판가는 관절이 낮으므로 수령 만호가 그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니 청컨대 조정의 신하를 보내어 함께 조선을 감독하게 하고 또 세참의 소속 조선의 수가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미편하니 마땅히 기록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조선의 설치의 유래를 상고하건대 세조의 영반에서 나온 것으로서 만세에 행하기로 기약하였으니 진실로 중대한 일입니다. 청컨대 첩보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개삭은 배를 수리합니다. 배의 판자를 고쳐서 조이는 것이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4일 기요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4일 기요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방후련을 각사의 청지기로 정하게 하라 하였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4일 기후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5일 경술 1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지평 김이정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방호련을 청지기로 정하게 하셨는데 방호련은 본래 천인입니다. 천인을 천역에 속하게 하는 것은 악을 징계하는 바가 아니니 청근대 법에 의하여 통렬히 징계하소서 하고 득원군 김지경의 죄도 청하였으나 모두 듣지 아니하였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5일 경술 2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6일 신의 2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6일 신의 2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윤석이 와서 아뢰기를 황해도는 토지가 넓고 거주하는 사람이 적으므로 세조조에 조정의 신하로 하여금 밭을 개간하고 관직으로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신하들 가운데 밭을 개간하여 승자 한 사람이 많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밭을 갈고 노비들이 거주하면 가하겠으나 만약 승자한 뒤에 곧 다시 폐기해버리면 심히 간사한 것입니다. 청근대 관찰사로 하여금 검핵하여 계달하도록 하소서. 또 이제 신륵사를 중수한다 하는데 요새 가뭄과 흉년이 해마다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역사가 아니니 청근대 정지하소서니 정교하기를 황해도의 밭을 개간한 일은 내가 마땅히 물어보겠으나 신륵사는 선왕을 위한 일이니 정지할 수 없다 하였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6일 신의 3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6일 신의 4번째 기사 한승부에서 아뢰기를 무릇 서울이나 지방의 전택을 전개 또는 매매하는 문기는 관에 서서 압할 때에 제주와 증인 및 집필한 사람의 공초를 받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간사한 무리들이 동선의 전택과 부모가 죽은 뒤에 분산하지 아니한 전택을 함부로 방매하고 심한 자는 빌려 사는 집과 함께 갈아먹는 밭을 사람에게 팔고 증인 및 집필한 사람과 공모하여 개권을 받는 사람을 속이는 자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본부에서 분변하기가 어렵지 아니하나 외방의 전택은 본부에서 담은 증인과 집필한 사람이 공초한 말에 의거하니 사실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기가 날로 불어나 소송이 번거롭게 일어납니다. 외방의 전택도 본주인의 성명이 소재간의 안적에 실려 있고 이웃 증인이 다 있으니 비록 속이고자 할지라도 거짓이 용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청근대 건무에는 부모, 조부모, 수양자, 시양자, 동북들의 분집은 모두 상속 문서는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다 전해야 사급하고 그 나머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외방 전택을 매매하는 문기는 모름지기 이웃 사람과 전부를 불러서 사실을 조사한 뒤에 서급하게 하여 사기를 막고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서울 집과 기지의 매매 문기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본부에서 문서에 의거하여 서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개는 상속을 말하고 서압은 서명하고 수기를 쓰는 것이다. 동사는 형제, 자매를 말한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6일 신의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20권 성중 3년 7월 17일 임자 1번째 기사 종정국의 특송 가와로 이신노 등이 하직하다. 예조의 답서에 이르기를 예적부터 두 나라의 교제가 처음에는 비록 정호가 심히 돈독하였으나 마침내는 혹 변함이 있었던 것은 반드시 간사한 사람이 그 사이를 교란시켰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간사한 사람이 속여서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귀국의 사자인 종대선이 돌아갈 때 우리 임금의 뜻을 받들어 서계를 보내어서 통유한 것은 대개 조카로 하여금 금령을 거듭 밝히어 뒷사람을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어찌 이왕의 죄를 수국하여 중한 법에 처할 줄이야 생각하였겠느냐. 실로 참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족하가
명을 듣고 곧 봉행하여 간사한 무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스스로 나쁜 짓을 그치게 하였으니 깊이 신의를 알고 사대하는 정성이 있으며 강명 과단한 자가 아니면 어찌 능히 이에 이르렀겠느냐. 정승을 미루어 다시 서로 대접하고 길이 돈독하여 변하지 않기를 정히 기약하겠도다. 사유를 갖추어 계달하였더니 우리 전하께서 깊이 가상하게 여기시어 특별히 별폭과 같이 하사한다 하였다. 그 별폭은 이러하였다. 말 한 필, 안장 일면, 남사 피륵, 전피 피채, 전피 한채, 녹색첩, 단자 첩보로 를 갖춘 것, 백세면주 열필, 백세면포 열필, 흑세마포 열필, 호피 두장, 표피 두장, 잡채와 석다스장, 병풍 일좌, 동분 이사, 동로 이사, 중경 일사, 흑초리 일부, 옥정자, 황동대, 홍상모, 운월아, 후정자, 친속주, 수청주, 수정주, 격자교관, 입각, 이유모구, 자적진사, 세조, 십이요, 비견석, 토환구 수랑 일부, 수밀위 일부, 백어피과 삼병도자 일부, 흑사피와 일부, 투정구 대홍단자, 수호슬 일부, 각궁 한장, 녹비 가구, 대전, 육매, 통구 흑사피 공대 일부, 유모구 저피 통계 일부, 남사 피계, 아표피 일상, 유모구 유둔 2부, 백접선 100파, 쌀 100석, 황두 100석, 진임자 2석, 청밀 5두, 개 3각, 다식 3각, 해송자 2석, 소주 30병, 토이 정포 20필, 면포 11필, 수대간 종성준에게 보내는 석에 이르기를 우리 전하께서 도주가 더욱 돈독하게 정성을 바치는 것을 깊이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포장을 더하여 특수한 은혜를 보이고 겸하여 조카에게 백세면포 5필, 흑세마포 5필, 호피 한 장, 표피 한 장, 쌀 15석, 황두 15석, 소주 10병, 개 1각, 다식 1각을 하사하니 참조하여 수령하라 하였다. 종정수에게 보낸 석에 이르기를 도주가 능히 성심으로 큰 나라를 섬겨 무릇 통료하는 일을 곧 봉행하니 우리 전하께서 깊이 즐거워하여 특별히 포상을 가하고 겸하여 조카에게 백세면포 5필, 흑세마포 5필, 호피 한 장, 표피 한 장, 쌀 15석, 황두 15석, 소주 10병, 개 1각, 다식 1각을 하사하니 참조하여 수령하라 하였다. 또 도주에게 답하는 석에 이르기를 서기를 바꾸서 인하여 보인 뜻을 알았으며 겸하여 사자의 말을 듣건대 간혹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니 회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과 더불어 두 나라가 교환한 연도는 심히 오래다. 우리 조정이 개국하면서부터 귀도의 시조 영감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여 교제하였고 종정무가 대를 이어 더욱 성심으로 부속하였으나 그 말년에 이르러 평화를 지키지 아니하고 섬사람들이 흩어져서 해적이 되어 우리의 변경을 침략하였다. 이때 우리 선왕께서 크게 노하시어 군사를 보내 주의를 묻고 수년 사이에 왕래가 불통하였다. 종정승이 이에 도내의 고로와 더불어 사신을 보내와서 교제하고 과실을 뉘우치고 사죄하였으며 또 해적은 대개 일기와 구주의 사람들이요 대마도 사람뿐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 선왕께서 말을 하기를 죄가 있으면 토벌하고 복종하면 놓아주는 것이 고금에 통하는 의이다. 이제 이미 복종하였으니 이 왕의 과실을 반드시 추구할 것이 아니다 하고 마침내 명하여 옛날과 같이 대접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해마다 보내는 사신을 많이도 하였고 적게도 하였다. 우리 선왕께서 모든 주의 사신은 다 정액이 있는데 홀로 대마도에는 일찍이 액수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니 혹은 폐단이 생길까 염려된다 하고 개해년에 비로소 50선으로 약정하여 새 액을 삼고 무릇 섬의 사임이 있는 자도 또한 각각 새 액을 정하고 또 도서를 주어 정글을 삼았으며 기타 관에서 대우하는 예절과 도로의 한계와 배의 대수와 사람의 다가도 모두 규칙을 정하여 각각 신약을 지켜 감히 어김이 없었다.
대개 법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기고 폐단이 생기면 반드시 구하는 것은 국가의 뜻한 일이다. 삼포로부터 서울에 올라오는데 한정된 일정이 있는데 곳곳에서 머물러 때를 넘기고 해를 지나는 일이 있기에 이르니 비단 선 사람들이 요를 많이 받으려고 꾀할 뿐만 아니라 사행을 데리고 오는 통사들도 또한 사리를 꾀하여 이에 이른 것이다. 그녀의 남방에서 재앙을 만나 영국이 풍년들지 아니하여 연도의 관역에서 장차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에 옛 약조를 거듭 밝혀서 너무 심한 것을 억제하여 그 폐단을 구한 것이고 옛 약조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소소하게 법에 어그러지는 일은 모두 관대하게 용서하여 따지지 않겠다. 이제 조카의 편지에 이르기를 대우하는 것이 옛날과 다르다 하였으나 실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사자가 말한 요미에 티끌과 들어온 것을 섞었다는 것은 변경에 있는 관리의 주의다. 요새 흉년으로 인하여 세금의 수입이 많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옛날에 저축한 것을 쓰나 티끌과 들어온 것을 섞는 일이 어찌 국가의 뜻이겠는가. 이제 모두 사유를 갖춰 계달하니 우리 전하께서 명하여 이르기를 이제 대마 도주가 능히 변통하여 의를 지키고 정성껏 우리나라를 섬겨 무릇 교유하는 것은 명을 들으면 의심하지 않고 또 행하면 또 스스로 위축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있으면 모두 아뢰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너희 예조에서는 특별히 사인의 서울에 올라오는 노정을 5일간 늦추고 우리 변경 관리들의 요를 줄 때 삼가지 아니한 죄를 다스리고 무릇 대마도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힘써 후대하라 하였으므로 서게의 자세히 써서 대답하니 족하는 참조하라. 그게 생각한데 국가의 교제는 될 수 있는 대로 간이하게 하고 약조를 굳게 지켜 피차에 시름이 없은 뒤에야 오래가고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 각각 왕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급히 저와 나를 생각하며 후회하지 않는 자가 거의 드물 것이다. 무지한 사람이 조금만 뜻과 같지 아니하면 문득 편안하지 아니하므로 서로 성을 내니 여기가 진실로 편안하지 아니하면 저기가 어찌 홀로 편안하겠느냐. 이는 심히 생각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제 후하게 가고 박하게 와서 해마다 여러 만금을 소비하여도 아끼지 않는 것은 어찌 앉아서 창고에 쌓은 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까운 줄 모르겠느냐. 우리 전하께서 특별히 피차의 백성을 생각하여 일시 동인한 까닭이니 조카는 종실을 세밀히 생각하고 이해를 헤아려서 우리 성상께서 두 나라를 구제하여 사이가 없는 뜻을 못받아 간세한 자를 무즙하고 비위를 금제하며 더욱 정성을 굳게 하여 길이 교호하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냐. 요새 조카의 시조를 살펴보니 일이 그 기이에 합하고 또 신실하고 돈독함을 밝게 나타내고 숨기는 바가 없으니 참으로 가히 더불어 일할 만한 사람이라 하겠다. 이에 누누이 생각하는 바를 모두 진술하였으니 조카는 이 뜻을 못받아 더욱 어진 명예를 선양하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겠다 하였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장례원 사의 서근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1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18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1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1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19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원상 신숙주 한명의 홍윤성이 아뢰기를 유보가 비록 만수를 첩으로 삼았으나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좌를 용납하여 숨긴 것을 유례 견져 논하면 그와 죄가 동일할 것입니다. 또 상좌가 처음으로 서울에 이르자 길성의 경자인이 유보의 집에 보내어 겨우 하룻밤을 지내고 체포되었으니 이로써 보면 그의 정상은 오히려 의논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세종조에서 조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죄를 범하여 사형을 받은 사람이 없었는데 다만 송희미가
불령을 범하여 가볍게 용서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죽음을 내렸습니다. 이제 유고의 죄는 사형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처음에 사형에 처하고자 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이치를 아는 선비가 고의로 중한 죄를 범하기였기 때문에 가볍게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경저 이는 고려 중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전국 각 고을마다 향리 한 사람씩을 서울에 주재시키고 공물과 기타 서울과 지방 사이 연락 사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를 말하며 경주인 경절이라고도 한다. 성종실록 29권 성종 3년 7월 19일 갑인 5번째 기사 원상들이 아래기를 해는 비록 풍년이 아니지만 여러 고을 가운데에는 심하게 실롱하지 아니하는 곳이 있으니 청근대 모든 도의 진상하는 물선과 대전의 향오는 굴에 의하여 공진하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실롱한 도 위에는 각전의 진상 한 달에 한 번 봉진하고 술은 굴에 의하여 봉진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9일 갑인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9일 갑인 7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저기와 쌀에기를 상주 화령현에 이맹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인년 4월에 죽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말하였으나 동리 사람들이 가서 보니 머리뼈가 부서져 목을 메어 죽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다 하며 그의 아들 이 인손이 즉시 도망하였습니다. 이로써 고을 사람들이 모두 이 인손이 아비를 죽였다고 여기고 종성부사 허탁도 또한 분명히 말하였으니 창근대 공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김신소는 본래 실직이 없었습니다. 다만 창신 교위로 이제 초탁하여 도총부 도사를 삼았는데 세 계급을 뛰어넘어 재수하는 하지 못하는 것이 법에 있으니 창컨대 개정하소서였다.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아뢰기를 만호 부장과 같은 것은 비록 실직은 없으나 일체 취재하여 재수하니 도총부 낭청 또한 이 예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미 예가 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취재는 과거 외에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 채용 시험이다. 유엄자재나 녹사, 서리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관직을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9일 갑인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9일 갑인 9번째 기사 이날 밤에 우박이 오고 폭풍이 불어서 지붕의 기와가 날고 큰 나무가 뽑히고 벼가 모두 상하였으며 비에 젖은 풀과 나무가 모두 짜서 많이 말라 죽었다. 쓰나미도 아니다. 폭풍과 쓰나미가.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0일 을며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이 끝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밤의 바람의 변괴는 근거에 없었던 바로서 큰 나무가 뽑혔으니 벼가 반드시 모두 쓰러졌을 것이다. 이는 나의 부득한 소치니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형옥에 혹 원통하게 체류된 자가 있어서 그러하냐 하니 영사 최항이 대답하기를 금년에 천재가 겹쳐 이르고 또 이와 같은 바람의 변괴가 있으니 벼가 반드시 상하였을 것입니다. 마땅히 원통한 형옥을 결단하여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소서 하고 동지사 정자영이 이르기를 큰 가뭄 끝에 업무가 열흘을 계속하였고 이제 또 큰 바람이 불어 재앙이 여러 번 따르니 이것은 반드시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불러온 것입니다. 이제 현관이 평반하여 큰 죄를 범한 사람도 또한 혹은 죄망에 빠졌으니 어찌 능히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여 비가 순하게 오고 바람이 고르게 불겠습니까 하였다. 영사 조성문이 아뢰기를 사방에 모두 이러한 바람의 변괴가 있었으니 금년의 농사는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제도 관찰사에게 효유하여 미리 구휼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소서 하였다. 평반은 죄를 가볍게 합니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0일 을묘 두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효유하기를 본월 19일 밤의 바람의 변괴는 근거에 없는 바이므로 내가 매우 염려한다. 도내 각 고을의 풍변의 유무와 화국 손상의 다소와 인물의 압사 유무를 급히 치게 하라. 또
형옥이 혹 엄체함이 있는지 염려되니 경등은 내 뜻을 못받아 힘써 속히 소결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0일 을묘 세 번째 기사 괴장을 봉원부원군 정창성 우의장 성봉제에게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0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0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윤석이 와서 아뢰기를 허류래는 본시 이시에의 무리인데 이시에의 군사가 패하여 형세가 기울이진 여운에 부득이하여 이시에를 잡아왔습니다. 세조께서 신의를 잃지 않기 위하여 드디어 적개 공신에 봉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큰 다행인데 한매 이제 도리어 역적의 당을 숨겼으니 그의 죄는 파직에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청컨대 공신의 적을 삭탈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법에 의하여 논단하였는데 또 어찌 율 외의 법을 쓰겠느냐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0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사음부지평 남윤종이 와서 아뢰기를 오늘 아침에 전교하기를 바람의 궤변이 너무 심하니 옥송이 엄지한 것이 아니냐 하였으니 신등은 생각한데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엄난한 사람에게 화를 주는 것은 하늘의 도이며 선한 사람에게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은 임금의 도입니다. 만약 한 번 상 주고 한 번 벌 주는 것이 혹 하늘의 뜻에 어긋나면 재앙이 스스로 응하는 것입니다. 강엄선은 일찍이 불효의 죄를 지었는데 이제 신륵사의 감력관이 되었고 이숙은 아우의 첩을 수취하였고 이승수는 어업을 위조하였으며 김정광은 장호의 관리인데 이제 모두 자원 부처하여 종편시켰으며 김순복은 일개 못난 사람인데 그의 아들 김보의 청으로 외람하게 위장을 제수받았고 허류래는 죄가 배우도 부족한데 다만 원당에 부처하고 공신의 적을 삭탈하지 아니하였으니 신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죄인을 석방해주면 그 사람이 즐겨 할 것인데 무슨 재앙이 있겠느냐. 김순복은 시험하여 볼 뿐이요 허유래는 이미 법에 의하여 논단하였는데 또 무엇을 더 하겠느냐 하였다. 자원부처는 부처를 율의 위 안치에 해당하는 말로서 죄인을 적소에서 풀어 자기가 자원하는 곳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종편은 죄인의 자원에 따라 어느 한 곳을 지정하여 거처하게 하는 것이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0일 을묘 일곱 번째 기사 한승배 전교하기를 이달 19일 밤에 큰 바람에 서울의 오부 및 성미 심리 안에 있는 가옥의 퇴락한 숫자와 인물의 압사 유물을 급히 순찰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0일 을묘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집이 임사옹이 아뢰기를 요새 폭풍이 크게 일어나서 벼와 나무가 모두 뽑혔으므로 원통한 형옥이 체류되었을까 염려하고 소멸할 것을 명하였으니 하늘의 꾸짖음을 두려워하며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옛날에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형별이 적당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하였는데 이숙강, 의상, 김정광, 이승수는 모두 큰 죄를 범하였는데 정변부처하여 농장에서 편안히 살고 있거나 고신을 주고 심지어 이를 맡긴 사람도 있으니 죄가 있는 사람은 비록 좋아하겠지만 인심이 반드시 결망할 것이요 인심이 따르지 않으면 하늘의 뜻을 가히 알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재변은 나의 부득한 소치인데 저들이 어찌 관여 되겠는가 하니 임사홍이 아뢰기를 고식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일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옛적에는 공장들도 공예의 일을 가지고 간하였는데 이제 그렇지 아니하여 대간만이 말을 합니다. 대간만이 말을 하는데 임금께서 듣지 아니하면 언로가 막혀 공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간 김영견이 아뢰기를 난신과 역적은 천지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좌된 사람도 공신의 집에서 급부하는 것은 그의 죄를 증하게 하여 후례를 경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간에서 박포의 죄가 정사에 관계되었으므로 그 자손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지 말도록 정하였을 때 전하께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계휴년 이후의 난신들은 죄가 박포보다 더하고
연대도 오래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연주한 사람들을 모두 이제 놓아 보내도록 한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하여 보겠다 하였다. 김연경이 또 아뢰기를 신늑사를 이제 바야흐로 중창하고 있는데 능침이 있는 곳에 반드시 절을 세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선왕을 위하여 부득이하다면 내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수사의 재물을 쓴다 하고 놀고 있는 무리를 역사시킨다 할지라도 내수사의 재물도 또한 국가에서 저축한 것이요 중의 무리에게 역사한 값을 줄 것이니 장름의 소비가 또한 많을 것입니다. 지금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는데 어떠합니까 하고 임사홍이 아뢰기를 이단의 그런 것은 성상께서도 이미 분별하실 것입니다. 신늑사의 수줍은 새로 창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강의산에게 명하여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강의산은 심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불효한 사람이므로 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만약 부득이하면 성공감 관리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늑사는 선왕을 위하여 보수하는 것이니 정지할 수 없다. 강이 사는 일은 내가 마땅히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9권 성종 3년 7월 2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9권 성종 3년 7월 2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윤석이 와서 허류례의 공신의 적을 삭탈하고 신늑사 및 대창의 역사를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듣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9권 성종 3년 7월 21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명견이 와서 아뢰기를 김신소는 그 관직을 띄어올려 제수하였고 강의산 이승수는 그 죄가 적지 아니한데 종편부처하기도 하고 감역관을 맡기기도 하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또 유부는 처음에는 비록 만수가 이 시옥의 딸인 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 후에 알았을 것이니 알고도 고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죄가 큽니다. 하물며 또 이 시의 여당을 숨긴 것이겠습니까? 신은 생각컨대 예종조의 무릇 이 시의 여당을 숨긴 자는 그 죄를 가지고 죄를 주고 능히 진고하는 자가 있으면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상을 주는 것은 한결같이 선왕의 전지와 같이 하면서 그 죄는 말감하여 버리니 신은 거기에 의혹스럽습니다. 청컨대 법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김순복은 중국 사신 김보의 아비로서 특별한 재주와 덕도 없는데 위장을 제수하여 검종의 군사를 지휘하기에 이르렀으니 만약 중국에서 들으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청컨대 개차하소서 하였다. 전지하기를 김순복이 만약 쓸만한 재주가 있다면 비록 중국 사신의 아비일지라도 군사를 맡기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느냐. 중국에서 들어도 또한 무방할 것이다. 만약 쓸만하지 못하면 버리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강의산을 개차하는 것이 옳으나 김신소는 마땅히 해조에 못 니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1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허유례의 죄는 대간에서 여러 번 청하여 그치지 아니하였고 나도 또한 생각하건대 허유례가 이미 적게 공신에 참여하였으나 이제 도리어 이 시의 무리를 숨겼으니 비록 용서하고자 하나 할 수 없는 것 같다. 대간의 말에 듣는 것이 었다 아니야 하니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허류례는 이시의 군사가 격파된 뒤에 형세가 궁하고 일이 급박하였으므로 드디어 이시해를 잡아왔으며 더구나 이시해가 그 아비 허승도를 길주 목사로 삼았으니 그 악함이 이시해와 같습니다. 공신의 적을 삭제하는 것이 여망에 합당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맹현이 와서 아뢰기를 김지경, 김계창, 배맹후의 주에는 의금부에서 조율하기를 청하였는데 특별히 그만두도록 명하였으니 청컨대 조율하여 주의를 정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일이 고의적인 것이 아닌데 어찌 반드시 죄를 주겠느냐 하였다. 성조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2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2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23일 무 첫 번째 기사 밤 5경에 달이 토성과 동일한 36도에 있어 거리가 4천 가량이었다. 성전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23일 무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23일 무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헌납 최한정 지평 김이정이 아뢰기를 연형이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대창의 역사를 거치지 아니하니 비록 번성한 군사를 역사시킨다 하나 그들이 역사를 안 할 때에는 오히려 나를 아울러서 먹는데 역사가 괴로우면 하루에 삼시의 밥을 먹더라도 오히려 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혹은 줄여서 죽는 자까지 있으니 하늘의 경계를 삼바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력사의 보수도 또한 마땅히 급히 할 바가 아니니 청컨대 아울러 정지하고 파하소서 하였다. 영사 홍윤성 성봉저가 아뢰기를 대창의 담장을 쌓는 것은 거의 반이 되었으니 이제 만약 정지하면 앞의 공을 모두 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다 쌓아서 도적을 방비하게 하고 다른 긴급하지 아니한 역사는 정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아닌 그 말하기를 대창은 번성한 군주를 역사하는데 표단이 어찌 백성에게 미치겠느냐 하였다. 김희정이 또 김지경을 파직하도록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어찌 작은 과실로 파하겠느냐 하였다. 성전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23일 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23일 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24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24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24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지경이 하직한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경은 가서 백성을 무율하라. 요새 소사에서 경의 일을 말하나 나는 듣지 아니하니 경은 의심하지 말아라 하였다. 성전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24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에서 대군의 사위는 처음에 종 7품을 주고 왕자군의 사위는 정 8품을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자와 서자를 분별하지 않고 귀천의 차등이 없으니 청컨대 종친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예의에 의하여 양첩의 사위는 1등을 내리고 천첩의 사위는 1등을 더 내리어 이로써 차등을 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4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지계강의 아들 유화 지윤온과 목사 오익창의 첫 숙인 고시의 상언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난 경진년에 국가에서 모련이를 정벌할 때 지계강 오익창이 군사를 이끌고 오랑캐의 땅에 깊이 들어가 싸우다 죽었으니 청컨대 이 시의 난에 나라를 위하여 몸 바친 사람의 예의에 의하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제주에 따라 동반이나 서반에 서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유학은 벼슬하지 않는 유생이고 숙인은 정삼품의 하관 및 종삼품의 종친 문무관의 처의 품계이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24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윤함이 광흥창의 주부로서 감찰에 제수되었는데 사중에서 백주지 30권과 공석 60번을 봉사 박익에게 청하고 면포 7필을 광흥창의 종 득산에게 구하여 그것을 가지고 연엄하고 투자하는 비용으로 삼았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박익은 곤장 60대에 고신 1등을 박탈하고 윤함은 곤장 80대에 고신 3등을 박탈하고 아울러 청구한 물건의 속을 받아 관에 드리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투자는 윗사람을 배울 때 명함을 전하여 드리는 일이다. 성전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24일 김이 일곱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24일 김이 여덟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임사홍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듣건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고든 도로서 하여야 한다고 하니 진실로 고든 도로 섬기지 아니하면 이는 사특한 신하입니다. 임금이 사특한 신하를 가까이 하여 좌우로 삼으면 반드시 임금의 덕을 패하게 할 것이며 사특한 신하를 신임하여 서관으로 삼으면 반드시 천직을 비우게 될 것입니다.
신등은 그일에 김계창, 김지경, 배맹후의 일로서 천총에 누가 되게 하였는데 전하의 밝은 예지에 비추어 그 속을 환하게 보고 그 간령을 밝게 알고서 김계창을 의건부에 내리고 김지경과 배맹후를 아울러 핵실하게 하였으니 전하의 지극히 밝고 지극히 공정함은 비록 요순이라도 좋게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계창이 한번 박시영의 의논을 듣고 나는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하고는 원상을 파직하자는 의논을 들으며 미쳐서 말하기를 경연은 이를 계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김계창을 시종으로 삼은 것은 본래 성현의 말을 들어 성덕을 도우려고 한 것이며 김계창을 내보내어 대간으로 삼은 것은 그의 고든 간쟁을 들어 당시의 패단을 광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계창이 원상을 파하자는 의논을 듣고 다만 이르기를 경연의 일을 계단하는 곳이 아니다. 경연은 일을 계단하는 곳이 아니다 하고 가부를 논한 바가 없으니 전하께서 김계창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박시영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또 생각하기를 김계창은 적은 과실인데 어찌 깊이 죄를 주겠느냐 하였습니다. 신덕은 생각하건대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계창의 본심이요 경연은 이를 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김계창의 본심의 발로입니다. 그의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주저하며 간사하고 용렬한 것은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또 의건부에서 김계창에게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물으니 처음에는 이르기를 나의 뜻은 급한 것을 먼저 말하고 느긋한 것을 뒤에 말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신하는 알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말하면 다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박시영이 대신의 과실을 아뢰어 꾸짖고자 하였으니 그의 뜻이 가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계창이 말하기를 나는 느긋한 것은 뒤에 고하고자 하였으니 신등은 김계창이 급히 먼저 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박시영과 면질할 때 미처서는 갑자기 말을 바꿔 이르기를 내가 신포를 김정경의 후임으로 삼으려 하고 권념의 검법을 범한 죄를 논하고자 했으나 본부에서 모두 듣지 아니하므로 이에 분함을 품고 다시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라고 하여 공수를 한 말이 전후가 다르니 그의 반복하고 간사함이 한이 없습니다. 죄책을 면하려고 하면 누군들 말이 없겠습니까? 김계창의 정직하지 아니함이 이와 같으니 적신이라 하겠습니다. 사신이라 하겠습니까? 만약 김계창이 참으로 심포와 권념 등의 일에 분을 내었다면 지비는 대사헌의 다음 가는 자리이므로 마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면 곧 불과하다고 할 것이지 누구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분을 품겠습니까? 과연 만약에 김계창이 신부와 권념의 일에 여러 의논이 다르지 아니하였으면 마땅히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인데 김계창이 이미 서명하였으니 분을 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김지경이 말하기를 원상이 알고 비염은 반드시 일이 날 것이다 하였으며 배맹후도 또한 말하기를 원상은 반드시 우리들이 함께 의논하여 계달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고 창왕하여 기가 죽었다고 하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김지경과 배맹우가 대신을 두려워하여 한마디 말이라도 미쳐서 기화를 취할까 무수하였으니 그들이 자기를 위하는 계책에는 옳겠으나 국가의 일에는 어떠하다고 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김지경이 전에 김국광, 오백창을 행문하였으므로 풍운의 직책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나 전일의 일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김지경이 한 가지 일을 청탁하여 굳세게 간하였다는 이름을 팔아 천하의 알아주심을 얻으려는 것뿐이요 참으로 정직하게 간한 것이 아니며 거짓으로 꾸며서 승진하기를 꾀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전하를 섬기는 사람이 간사하고 반복하기를 모두 김계창과 같이 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승진을 도모하고 대신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를 모두 김지경, 배맹우와 같이 하는데도 전하께서 죄를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총애하여 쓰신다면 모든 신하들이 이것을 모방하여 전하를 섬기고자 할 것이니 비록 이제 사망의 정치를 일으키고자 하여도 결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적에 곽공은 착한 사람을 좋게 여겼으나 능히 쓰지 아니하였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였으나 능히 버리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망한 원인입니다. 김계창 등이 사특함을 품고 간사함을 꾸며서
전하를 저버리었는데 전하께서 그 간사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할 수 없거니와 이미 그 간사함을 알고서도 도리어 총회하에 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로부터 천하의 국가에서 한 정직한 신하를 쓰면 정직한 신하들이 무리로 조정해 나아가며 한 간사한 신하를 쓰면 사특한 신하가 다 이르는 것이니 신등은 원컨대 김계창 등의 죄는 경중에 따라 안율하여 죄를 주되 김계창은 곤장으로 때려 먼 변방에 물리쳐서 종신토록 등용하지 말아서 성상을 저버린 죄를 바르게 하고 김지경, 배맹후의 관직을 거두고 전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여 사특한 자를 버리는 법을 엄하게 하고 간사한 사람으로 하여금 청명을 오염하여 사습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좌우는 근신이고 풍호는 풍기를 바로잡고 시비와 선악을 교찰하고 관리의 정사 청탁을 감찰 규탄하는 직입니다. 사헌부의 대사안을 말한다. 곽공은 이름은 적이고 나라를 잇고 조나라에 기순하였다고 한다. 성종실록 29권 성종 3년 7월 24일 김이 9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9권 성종 3년 7월 25일 경신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29권 성종 3년 7월 25일 경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9권 성종 3년 7월 25일 경신 세번째 기사 영안도 순찰사 의유소에게 효유하기를 이제 선형의 계본을 보건대 정로들이 훈춘 등지에 출몰하여 모두 종적이 있다 하니 온성 승전의 기회를 타서 우리를 엿보러 하는 것은 필연의 형세이다. 적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범하지 못할 형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 연후에야 감히 범하지 아니할 것이니 마땅히 가깝게 사는 야인 가운데 적과 더불어 혼인한 사람으로 하여금 적에게 가서 계유하여 선일의 변경을 침범한 것과 거미를 와서 둔치고 있는 이유를 묻게 하고 또 말하기를 상상께서 너희들이 편안히 거처하지 못함을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무모하게 하였다 하고 왕복하며 계유시키고 경도 또한 군사를 엄하게 하여 출입하고 형세를 널리 확장하여 적에게 왕래하는 야인들에게 보이는 것이 또한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방비가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서로 성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명을 받들게 분주하여 필요하게 하는 것은 또한 적들의 간사한 꾀일 것이니 요컨대 모름지기 우리의 국민을 편안히 살게 하고 먼저 스스로 소유하지 말게 하여야 한다. 경은 여러 차례 내린 유서를 다시 자세히 보아 피아의 정서를 살피고 헤아려서 멀리 지휘하는 데 구애받지 말고 사기를 잃지 말며 또한 적들의 계략에 떨어지지 말고 여러 방법으로 변통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병책의 상책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5일 경신 네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제하여 허류례의 고신을 거두고 공신의 적을 삭제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5일 경신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5일 경신 여섯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윤석이 와서 아뢰기를 해주 목사 구치홍은 불학무술하고 작품이 용렬하니 번거로운 것을 다스릴 만한 재주가 아닙니다. 청컨대 교체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마땅히 이조에 물어보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5일 경신 일곱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6일 신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6일 신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6일 신유 세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윤필상에게 글을 내려 이르기를 상주 화령현 사람 이맹선이 그의 아들 이인손의 불효를 본헌에 장고한 뒤에 죽었다 하니 그 죽은 이유와 시체를 검찰한 여부와 이인손의 불효한 정상과 도망한 원인을 수령에게 위임하지 말고 친히 신문하여서 계문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6일 신유 네번째 기사 호주에서 평안도 관찰사 이계순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본도의 관계, 위원, 이산, 벽동, 창성, 삭주, 의주
등의 관에 군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풍년에 들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에 곡식을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창성 본골의 창고는 불에 소실되었고 속현인 창산의 창고 곡식은 적음으로 급한 일이 있을 때에 가져다 쓰기 어려우며 또 두어 고을 가운데 벽동의 곡식이 더욱 적으니 청근대 삭주의 군자 미두를 창성에 옮기고 운산의 군자 미를 벽동에 옮기고 안주창의 미두를 운산과 삭주에 옮겨 그 숫자를 채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6일 신요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6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이정이 와서 아뢰기를 도사 김신손의 일은 신등이 명을 기다린 지 이미 오래이며 또 주인은 난신 조분의 아우인데 이제 임실 현감으로 임명되었으니 청간대 개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신손은 현저한 능력이 없으므로 이미 개차하게 하였고 조인은 이미 동반에 서용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제 수령에 제수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우냐 하였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6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남윤종이 와서 아뢰기를 청근대 김계창을 파직하소서 했다. 원상 한맹회에게 전지하기를 소사의 말이 어떠하냐 하니 한맹회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자 한다는 말은 실로 가벼운 것이 아닌데 의금부에서 추문할 때 김계창이 이르기를 원상을 파직하는 일이 아니라 최경 등의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과연 이와 같으면 김계창의 문초한 말이 사헌부의 상수와 각기 다르니 청컨대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자 한다는 말이 어느 곳으로부터 나왔는가를 물어보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물어보겠다 하고 또 남윤종에게 물으니 남윤종이 아뢰기를 김계창이 나는 어떠한 일에도 먼저 발언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김계창의 경영 관직을 개차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7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양주에 안치한 난신 조영들의 아우 조영철을 석방하게 하였다. 성주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7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7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호재에서 아뢰기를 전에 전교를 봤더니 폐단을 진술한 사람이 말하기를 전라도 무안 등 모든 고을에서 상인들이 장문이라 이끌고 여러 사람이 모여 폐단을 민간에 끼친다 하니 장문을 폐해야 하느냐 두어야 하느냐를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으므로 신등이 전라도 관찰사 김지경에게 입문하였더니 김지경이 보고하여 이르기를 도내 여러 고을의 인민이 그 고을 거리에서 장문이라 이끌고 매월 두 차례씩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비록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없는 것과 바꾼다고 하나 근본을 버리고 끝을 따르는 것이 물가가 올라 이익은 적고 해가 많으므로 이미 모든 고을로 하여금 금지시켰다 하였습니다. 청근대 다시 관찰사로 하여금 엄중히 검단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7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8일 개헌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8일 개헌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20권 성중 3년 7월 28일 개헌 세 번째 기사 영안도 순찰사 어유소에게 효유하기를 이제 절도사 선형의 계본을 보고 올적합 아인 가무가 와서 우리의 형세를 보았음을 알았는데 저들은 반드시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공격할까 의심할 것이다. 대저 사람을 공격하려면 먼저 종족을 숨기고 보리를 텀타야 하는 것이나 저들이 이미 알았으니 마땅히 형세를 보아서 이렇게 인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모든 진의 군사로 하여금 비밀히 수십 일의 양식과 우구 등을 준비하게 하여 군사를
훈련하고 말을 먹이며 비밀이 알타리 올향합 여진 골간 등의 올적합과 원수진 자로서 종군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초록하여 명부를 설치하고 우리의 사절과 국경 가까이 사는 야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참으로 들어가서 공격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게 하면 자연히 그 말이 적에게 전포되어 적들도 의심하여 안심하고 수확하지 못할 것이요 또한 마음을 놓고 와서 침범하지도 못할 것이니 이것은 옛사람의 꾀로서 적을 치는 계책이다. 경은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20권 성경 3년 7월 2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20권 성경 3년 7월 28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20권 성경 3년 7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성상의 탄일인데 하례를 정지하였으나 백관들이 표리를 올리는 것을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경시록 20권 성경 3년 7월 2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20권 성경 3년 7월 2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종성부사 허탁과 방언 만호 우효충이 하직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이제 적변이 있으니 방하는 계책을 각각 마음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20권 성경 3년 7월 2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호조 형조에 전지하여 이르기를 지난 10여 년에 제도의 제상전을 사정으로 증감한 자로서 1결 이상인 자는 전가 입거하고 50부 이상인 자는 그 도의 영리로 정속하며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말라 하였다. 전가 입거는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인 함경도 평안도에 옮겨 살게 하던 형벌이다. 전가 사변이라고도 하며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성경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2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진휼사 한 명의 사목에 이르기를 1. 창고를 열도록 하소서. 1. 제업의 수령으로서 경내의 인미를 유의시키지 않고 기사하게 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보상하소서. 1. 제업의 품관은 진휼관이라 칭호하고 무직인 사람은 감고라 칭호하며 자일신율하고 구제한 사람이 있으면 가자하기도 하고 서용하기도 하여 권장하소서. 1. 진휼관과 감고가 진휼과 구제의 힘을 쓰지 아니하고 도리어 패단을 일으키는 자는 논주에 하소서. 1. 경계의 기근이 더욱 심하니 예장을 할 때의 묘를 만드는 선구는 반을 감하고 소금을 굽고 해체를 채취하여 구황하게 하소서 하였다. 성경시록 20권 성경 3년 7월 29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호조의 쌀에기를 금년 경기의 수재는 다른 도에 비교하여 더욱 심한데 이제 또 바람의 변괴가 이와 같기에 이르러서 교화 등의 여러 고을은 화국이 손상하여 거의 없어졌습니다. 고항할 사건을 뒤에 갖춰 기록합니다. 1. 풍재가 있는 모든 고을은 명년의 벼 종자가 염려되니 차컨대 수전의 결부의 숫자를 계산하여 경기의 풍재가 없는 여러 고을과 충청도의 수로가 서로 통하는 여러 고을의 창고 곡식과 벼종자를 무역하여 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1. 보리와 밀을 옛날보다 갑절 경종해야 기근을 면할 것이니 청간대 전세의 밀을 소재한 고을의 창고에 들여 백성들에게 주어서 경종하게 하고 또 조사의 농장이 기내에 많이 있으니 그 주인으로 하여금 종자를 많이 준비하여 경종을 권하게 하고 만약 보리와 밀을 많이 저축하여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으면 그 고을의 창고에 있는 미국으로 무역하여 바꾸게 하고 또 전면은 그름을 준 연후에야 보리와 밀이 잘 되는 것이니 관찰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고 모름지기 8월에 파종하게 하고 파종한 숫자를 기록하여 계달하게 하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의 화곡이 크게 손상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거둘 만한 것은 서울의 창고에 들이지 말고 각각 그 고을의 창고에 피곡으로 수납하여 명년의 종자로 준비하게 하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의 곡물을 양감하게 하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의 전세는 창건대 가까운 도 가운데 연곡이 조금 풍덩한 곳에 수량을 헤아려서 이정하게 하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을 공천의 검년의 신공은 관찰사로 하여금 빈궁한 사람을 가리어 감하게 하여 주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에는 반드시 곡식과 풀이 없을 것이니 청가대 사복시에 바치는 풀을 감하고
본시로 하여금 들풀을 많이 베어 그 숫자를 충당하게 하고 관날을 기르는 필수도 또한 적당히 감하도록 하소서. 일경기 여러 고을의 초장을 사사로이 점령하는 것은 이미 금지하게 하였으나 호한한 무리들이 나라의 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금하여 스스로 점령할 사람이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니 관찰사로 하여금 엄하게 금하도록 하고 사람들의 풀베는 것을 허락하여 민간의 소와 말의 먹이를 준비하게 하소서. 1흉년으로 사람들 가운데 유의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소재관으로 하여금 곡진이 존휴를 더하고 다른 고울에 유리하여 붙여서 얻어먹는 사람은 언금하지 말고 다만 그의 간 곳을 기록해 명령 가을을 기다려서 세원하도록 하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의 공사간에 긴급하지 아니한 채무의 징수와 공사천의 역가는 계사년 가을 곡식이 성숙할 때까지 하나에 징수하지 말게 하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 각사의 서리 및 조례, 나장, 재원을 모두 놓아 보내어 구황에 대비하게 하소서.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의 교생을 방학시키도록 하소서. 1. 흉년을 구제하는 잔물은 관찰사로 하여금 전례를 자세하게 참고하여 정성껏 조치 계획하여 저축하고 준비한 숫자를 기록하여 계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